이제 문제풀이죠. 관세율표 및 상품학 저희 이제 마지막 컬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 심화, 그리고 모의고사 전에 이제 마지막 컬이죠. 모의고사까지 포함하면 모의고사가 마지막 컬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학습을 위한 컬이는 이제 마지막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심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화는 뭐 건너뛸 수는 있어요. 건너뛸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 이론과 그리고 문제풀이는 좀 필수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커리큘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은 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0월입니다. 10월. 제가 지금 이 촬영하는 날짜가 지금 오늘 10월 10일이에요. 이제 연휴가 끝난 그 10월 10일 이제 금요일 저녁인데요. 이제 찬바람이 불고 10월이 되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올해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표가 나면 이제 뭐 축하하실 분들은 당연히 합격하신 분들이죠. 너무 축하를 드릴 테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불합격했는데 내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번 제 문제풀이 강의를 또 들으시면서 빨리 이렇게 물론 너무 공부하기 싫으시겠지만 그렇게 좀 상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강의지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 강의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본 강의를 들으셨거나 다른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셨더라도 이 문제풀이 과정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를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범위를 또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통칙, 이렇게 통칙. 자, 보시면 첫 번째 범위는 통칙이에요. 우리 항상 중요한 통칙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이 또 범위가 1에서 4부. 이렇게 한 범위로 묶고요. 그 다음에 5에서 7부. 또 이렇게 범위를 하나로 또 한 꼭지로 묶고요. 그 다음에 8에서 10부. 네, 이렇게 묶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11에서 12부. 이렇게 또 묶고, 그 다음에 또 13부에서 15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16부. 그 다음에 17, 18부. 그 다음에 19에서 21부 하고 플러스. 여기에 또 뭐예요? 기타. 이제 뭐 협약이라던가 다른 부분, 기타 부분까지 해서 총. 이렇게 묶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각각 범위별로 뭐 다른 뭐 학원이나 다른 강사님들은 뭐 다양하게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예상 문제로 쭉 한 바퀴 돌리고 뭐 기출로 마무리 쫙 하는 범위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통칙 1에서 4부 이렇게 각각 지금 이렇게 나눠 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통칙 먼저 기출문제를 먼저 풀 거고요. 기출문제는 최근 10개년, 뭐 11개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범위, 훨씬 더 최근 11개년 더 그 이상, 더 오래된 문제더라도 약간 학습하기 괜찮은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도 또 좀 더 추가적으로 볼 거고요. 일단 최근 10에서 11개년 문제는 다 한번 살펴볼 겁니다. 각 범위에 맞춰서. 그 다음에 그러면 통칙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이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통칙에 대한 예상 문제. 이제 제가 기출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좀 나올 것 같은 문제들. 그 예상 문제죠. 예상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기출 예상. 그리고 만약에 이 범위가 끝났어요. 그 다음 또 범위에서는 또 기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예상 문제. 기출 예상, 기출 예상, 기출 예상, 기출 예상, 기출 예상. 이렇게 범위를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원에는 오프라인 강의가 없잖아요. 온라인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10일, 오늘 10월 10일에서 이게 첫 번째인데 제가 10월 달 안에 이 범위를 다 촬영할 거예요. 좀 무리겠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10월 달에 다 촬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딱 회차를 나눠서 촬영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통칙, 뭐 금일 통칙을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럼 기출 끊고 그 다음에 예상,
뭐 기출, 예상 이런 식으로 끊을 거라서 저희의 장점은 뭐예요? 인강이잖아요.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또 예상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문제풀이 강의에서 2바퀴를 돌리는 그런 뭐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뭐 상관없습니다. 기출 예상 같이 듣고 기출 예상 같이 듣고 기출 듣고 예상 듣고 그 순서대로 들으셔도 되고 기출 한 바퀴 쭉 돌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상으로 쭉 한번 돌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문제풀이 어쨌든 문제풀이잖아요. 근데 뭐 만약에 오프라인이었다면 제가 예전 학원 때는 오프라인 수업도 있어서 먼저 이제 제가 수업하기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제가 첨삭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오프라인이니까 좀 여러분들의 좀 자율적으로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 신나게 쓰는 연습할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한번 쓰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각각 이제 클릭할 때 이제 저희가 그 범위, 어느 범위 나갈지를 제가 써놓을 거예요. 통칙, 아니면 뭐 이래서 사부, 예상, 기출 이런 식으로 쓸 건데 그러면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아마 첫 장에는 문제만 써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뭐 30점 분량이 됐든 20점 분량이 됐든 한번 첫 번째 문제 보고 한번 먼저 써보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이 강의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다운받은 다음에 모범 답안을 먼저 보지 마시고 한번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을 거예요. 다 풀어볼 시간상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 하나 정해서 풀어보고 수업을 들으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말씀드린 대로 선택해서 2바퀴를 돌리셔도 되고 그냥 순서대로 쭉 들으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좀 이제 우리 답안지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심화 시간에 살짝 맛보기로 간이 문제로 좀 보여드렸던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는 이 답안지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풀이 시간에는 프린트로 나가는데 이제 프린트는 이 답안지 형식으로 된 이 모범 답안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 글씨체는 견고디 글씨의 한 글자 크기 13으로 해서 기준을 잡은 거고요. 이 답안지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 줄도 불편하고 그냥 그 A4용지에 적은 게 더 편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은 이 답안지에 익숙해지길 제가 바라는 마음에 이 답안지 양식에 이렇게 작업하는 거 저도 귀찮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저 컴퓨터 잘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이 답안지 양식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답안을 기술 이거는 뭐 모의고사 처음 강평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최대한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목차대로 쭉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는 요약해서 또 기재할 수 있거든요. 문제 일일이 다 쓸 필요 없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 1번 뭐 이렇게 해서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6부에 대해서 뭐 어떤 특정한 부분을 대해서 문제를 냈다. 그래도 그냥 제 16부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아마 요즘 스타일은 아마 물음 1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물음 1 물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물음 1 딱 이렇게 쓰고 이제 쭉 답안 쓰고 물음이 보기 쉽게만 목차를 구성하면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목차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뭐 이런 고민거리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이 네모칸이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다 큰 대목차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목차를 써 내려갔었는데 이게 정답은 또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원래는 또 논술형으로 한다면 이게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반괄호, 중괄호 뭐 이런 순서래요. 근데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양괄호를 먼저 하든 반괄호를 먼저 하든 여기다 번호를 쓰든 여기를 번호로 쓰든 여기부터 시작하든
이거는 전혀 합불에 영향이 없으니까 이거로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편한 대로 목차 잡고 보기 쉽게만 문제에서 물어본 순서대로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나눠드린 그 모범 답안 보시면은 이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근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 이 답안을 공개하나요? 공개 안 하죠. 공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점짜리 답안은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작성한 거거든요. 저도 100점 못 맞았었고 실제 시험 때 이게 100점짜리 답안은 아니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 80점 이상 90점까지도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못 쓸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 답안이니까 이게 100점짜리 답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점짜리 답안은 공개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모범 답안, 특히 관세일표 상품학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해요. 주규정, 호의 용어, 해설서 너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이 모범 답안의 정확도가 조금은 높을 수 있다. 조금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목차 잡는 거 전혀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그리고 끝, 이하 여백 이런 거는 모의고사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니면 학습하실 때 이거 답안지 솔직히 답안지 팔거든요. 팔기도 하고 파는 거 좀 그러면 이거 그냥 제가 이거 올려드리니까 빈양식 그거 여러 장 인쇄해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 파일 딱 해서 PDF로 요즘은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나 이 태블릿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운받아서 여기다가 답안 작성하는 연습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 태블릿 세대가 아니라서 좀 이 종이에다 쓰는 게 익숙하긴 한데 이렇게 활용하셔도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빈 양식도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문제풀이 시간이긴 하니까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한번 최근 기출의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보면 제가 최근 11개년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올해 시험까지 한데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배점 쓴 거거든요. 배점인데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부가, 여러 류가 아니면 연관돼서 혼재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배점을 정확히 몇 점 정도로 나눠서 출제위원 분들이 그렇게 나누는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배점이지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비율이고 이게 제가 이 비율 최근 11년 동안 나온 쭉 비율대로 순서대로 쭉 비율대로 나눠 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색상 반전해서 이게 색깔이 명확히 구분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초록색, 빨간색이 이제 명확하게 아마 색깔이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원래는 16부가 제일 많았는데 매년 나왔던 이 16부가 올해 처음으로 안 나왔죠. 그래서 11부가 들어가면서 11부가 16부가 거의 동등한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거의 보세요 한번 11부랑 16부는 거의 매년 뭔가 다뤄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6부까지 6부 우리 지금 거기다가 15부 보세요. 제가 우리 관세율표 기본 시간 심화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딱 그겁니다. 고비들 4번의 고비 찾아오잖아요. 6부 11부, 15부, 16부 그 고비들이 이렇게 뭐예요? 얘네 셋이 합치면 거의 몇 프로입니까? 40%가 넘어요. 그 17부까지 하면 50%가 훨씬 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비율을 따져보면 이 순서대로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있겠구나, 뭐가 기출이 많이 됐는지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건데 2025년에 좀 깨진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 보세요. 5부, 13부, 19부 기타는 뭐냐면 협약입니다. 근데 국내 주스라는 것까지 합쳐서 제가 20점으로 통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5년은 살짝 이 뭔가 많이 나오던 데서 좀 비중이 낮았고 오히려 안 나왔던 데서 좀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다 해야죠. 일단은 다 해야 됩니다. 일단 다 해야 되고 아마 내년도 시험 때는 이제 약간 이 19부나 기타 쪽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13부, 5부 여기서는 약간 비중을 줄이면서 공부하셔도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 현재 버전 지금 10월 달인 입장에서는 그냥 일단은 다 하는 거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요. 어쨌든 2025년도에 안 나오던 19부 처음 나왔죠. 안 나오던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14부, 21부, 3부 이렇게 빨간색을 쳐놨거든요. 지금 순서대로 나온 비율대로 나왔다고 11개년 동안 그 순서대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저기 19부 기타 이런 부분 나온 것처럼 내년도에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면 14부, 21부, 3부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뭐 3부 같은 경우는 미생물성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개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부도 개정돼서 신설된 규정, 주규정도 있고요. 여러 부분들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19부가 나왔다는 이거를 봤을 때는 그러면 21부, 3부, 14부는 그냥 문제 내기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14부가 예전에 한번 50점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전 2015년 이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14부도 한 번쯤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14부, 21부, 3부는 빨간색을 쳐놓은 거고요. 11부, 16부, 6부 얘네들은 빨간색 표시, 뭐 따로 표시는 안 했지만 얘네는 무조건 중요한 거고요.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어떤 식으로든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통칙은 이렇게만 보면 낮아 보이죠. 별로 안 나온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올해 실제 시험에서도 이 부분 6부 문제 나왔을 때 기술할 때도 통칙 규정을 기술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도 이 통칙은 지금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답안 곳곳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따로 통칙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빈도수는 적지만 통칙을 적어줘야 되는 문제들은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6.6% 이건 실질적인 비율보다 좀 낮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거고 뭐 아니면 문제 형식 뭐 단답형이냐 아니면 응용형이냐 사례 분석형이냐 뭐 이런 것들도 분석할 수 있지만 그런 분석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등의 의미가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사례형이 최근에 나왔는데 사례형만 파야지 이런 식의 공부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관세율표 및 상품학 우리 HS 과목은 일단 기본 주규정과 호의 용어가 메인입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사례도 접하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모의고사 때나 뭐 문제풀이 예상 문제나 뭐 이런 것들 기출하면서 무수히 다를 거예요. 무수히 다를 거니까 그거를 분석할 시간은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 일단 규정이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있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석까지는 너무 지금 깊숙이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 이 빈도수, 우리 비율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한 그 2015년도까지는 기출문제를 거의 다 다룰 거고요. 거의 웬만한 99% 이상은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예상 문제는 뭐 기출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제가 만든 그 문제들로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예상 문제인데 기출에서 다뤘는데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이제 이 모범 답안을 가지고 프린트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수업을 하면서 솔직히 심화 때는 이렇게 뭐 개념 설명이나 이런 거를 솔직히 스킵한 그 느낌이 없지 않아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강의 시수도 적기도 했고요. 그 기본 시간에 좀 깊숙이 다룬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문제풀이 시간 때는 그래도 한번 보면서 개념 중요한 것들은 또 한번 짚어보는 형식으로 이제 진도를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수업이 이렇게 나갈 거구나. 기출 각 범위마다 기출 풀고 예상 풀고 기출 풀고 예상 풀고 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머릿속에 좀 넣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솔직히 내가 기본부터 들었는데 뭐 제 강의가 됐건 다른 강사님 강의가 됐건 기본부터 들었는데 생각보다 암기가 안 돼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강의보다는 오히려 암기에 더 집중해서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암기는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런데 뭐 심화 시간에는 그렇게, 심화 기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됐었는데, 저는 이 문제풀이 과정 때는 좀 내가 암기가 덜 됐더라도 한번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는 쓰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도 한번 보면서 모방이 최고의 뭐 이거라는 것도, 모방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범 답안을 모방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이제 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좀 암기가 덜 됐다. 암기는 계속 덜 될 거예요. 시험 보는 그날까지도 덜 될 겁니다. 2년 차가 되고 3년 차가 돼도 암기는 100%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즉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제가 챗GPT가 아니잖아요. 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완벽하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이 수업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칙.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범위는 뭐 기출 예상 이 순서대로 이제 진도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아마 한 범위당 2회에서 3회, 보통 3회를 기준으로 이제 잡았어요. 제가 아까 지금 지웠는데, 예를 들어서 뭐 통칙이면 기출, 예상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2에서 3회 분량, 보통 3회가 되긴 할 겁니다. 3회 분량으로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뭐 16부가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근데 보면 16부는 다룰 게 많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출 2에서 3회, 예상 2에서 3회 이렇게 나눠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갈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순서대로 가긴 할 거예요. 통칙, 그 다음에 1에서 4부, 그 다음에 5에서 뭐 7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기출 예상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추워지면 우리가 시험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소리예요. 이제 내년 6월. 진짜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릴 때 뭐 5월, 6월, 7월부터는 살짝 느슨하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드리거든요.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말을. 근데 지금은 지금도 널널하게 한다? 그럼 늦는 거예요. 지금부터 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연휴 때까지, 지금 연휴 되게 길었었잖아요. 좀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달리셔야 될 때가 이제 온 겁니다. 달리셔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쭉 달려주시고, 아마 쭉 달리시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환절기라서 뭐 감기도 걸릴 수도 있고, 뭐 이거저거 뭐 생각하다 보면은 진짜 집중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9월까지 끝났으면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은 조금 이제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기 위해서 10월 한 달 안에 좀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좀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 12월까지 좀 유용하게 내가 스케줄 짜서 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 시간에 나누렸던 앞글자 파일, 만약에 이 문제풀이가 제 강의를 듣는 첫 수험생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럼 앞글자 혹시 파일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저한테 문의 게시판 이런 데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사적으로라던가 뭐 이런 뭐 멘탈 관리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시다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찾아가서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약속 잡고 또 하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최대한 저를 활용하셔서 합격에 조금이라도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 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이 설명은 마치고요. 그래서 이 설명 이후에는 통칙, 기출부터 본격적으로 좀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간단한 이제 제 강의 설명은 마치고요. 이제 이 설명을 들어보시고 한번 들어봐야겠다 싶으시면 들으시고, 에이, 별로다 싶으시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뭐 후회하시게 될 거긴 하겠지만요. 이미 이 OT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아마 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간단하게 설명 마치고요. 다음 회차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